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소위 좋은 설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시스템이 주어지면 2차 시스템보다 큰 3차, 4차, 5차, 저번 주에 이제 5차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개 극점을 지배적인 극점으로 놓고, 나머지는 전부 멀리 놓는다고 해서 멀리. 그러니까 지배적이라는 의미는 보다 허수축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익스포넨셜 뭐 예를 들어서 알파 t라고 했을 때 알파가 음수여야 되는데 절대값이 그 크기가 절대값이 작은 것이 작으면 이제 느리겠죠.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가 0.1 또는 알파가 1보다 0.1이 작은 건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1t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보다 훨씬 느려요. 그죠? 천천히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느린 것이 지배적인 겁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도미넌트하다는 말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지배적인 극점에 의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를 배웠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방법인데 책에는 대칭적 근궤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강을 한다고 제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LQR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거예요. 책에 다는 못 옮기고 지금 금방 쓰느라고. 자, 어떻게 되는지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선형 시스템 설계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널리 사용되는 기법은 최적 선형 2차 레귤레이터. 선형 2차 레귤레이터란 말은 영어로 LQR, 약자가 LQR이고 리니어 쿼드레이틱 레귤레이터를 LQR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말로 억지로 옮겨놓은 것이 선형 2차 레귤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 LQR 문제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여러분들이 요 최적이라는 말을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거를 좀 최적이라고 여기다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최적치를 구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에서 보면 이러한 소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여기서 우리말로 뭐라고요? 성능 지수. 영어로는 뭐라고? 영어로는 퍼포먼스 인덱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퍼포먼스 인덱스를 그대로 우리말로 그냥 옮긴 겁니다. 이 성능 지수 또는 요새 인공지능 딥러닝이나 뭐 신경망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뭐 손실 함수 로스 펑션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비용 함수 이런 말도 씁니다. 뭐냐 하면 요것이 이제 퍼포먼스 인덱스 성능 지수인데 여기서 최적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 퍼포먼스 성능 지수를 최소로 하는 제어 법칙을 찾는 문제를 이제 그래서 이제 최적이라고 그래요. 최소치를 찾는 문제. 자, 여기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은 x.equal ax 플러스 bu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y일 수도 있는데, y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g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퍼포먼스 인덱스에 들어가니까 아마 조금 다르게 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뭐 y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C1이라는 그 행렬이 아마도 이게 행벡터겠죠.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y는 cx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g는 c1x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의106 이 퍼포먼스 인덱스 J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 앞에 여기 로가 있어요. 로. 이건 설계자가 선택하는 가중인자이다. 예, 이걸 0.1로 줄 수도 있고 100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고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디자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가중인자라는 거는 여기서의 가중치를 주는다는 입장에서 가중인자라고 하는 거고 제가 설계 정수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자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설계 파라미터, 설계 정수를 바꿈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설계가 좀 변하는 거 이런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보면 같은 걸 지칭하는 말인데 그 역할을 설명하는 관점에 따라서 가중인자라고 볼 수도 있고 디자인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롤을 바꾸면서 이제 이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의를 최소화하는 제어 법칙. 야, 최소화한다. 여기 이 최소화한다는 이 단어가, 최소화한다는 단어가 요게 최적화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적화. 자, 이 자체 제의라는 거를 저렇게 접근한 거, 저거를 최소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화나 최대화를 다 뭉뚱그려서 우리는 그걸 최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화는 뭐죠? 미니마이제이션, 최대화는 맥스마이제이션이고, 영어로 굳이 한다면 최적화는 옵티미제이션, 옵티마이즈, 옵티멀. 형용사는 옵티멀이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뭔지 지금은 뭔지는 당장 모르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어떤 계산을 해서 제어법칙 U equal U가 마이너스 KX 이렇게 해서 구해가 됐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적 제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옵티멀 컨트롤, 영어로는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붕 떠요. 이 책에서 요 7의 108과 109 사이에는 엄청난 얘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K의 최저값, 그러니까 이건 왜 최저값이라고 그러냐면 이 최적 제어 문제를 풀어서 얻은 K이기 때문에 K의 최저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 최저값으로 구한 K죠. K의 최저값이 아니고,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 최저값은 좀 쉬었다 갑시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대칭적 근궤적, 다시 말해서 SRL 방정식, 이거는 이 자체 SRL은 누가 만들었냐면 카일레스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1980년에 만들었고, 사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이 카일레스라는 분이 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 1학년 때. 자, 근궤적 방정식의 안정한 근의 패류 극점을 배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S에 대한 방정식이 툭 나오죠. 자, 생김새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S 부분이 없으면 1 플러스 로 곱하기 GS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모양이 딱 뭡니까? 로가 아니고 K라 그러면 1 플러스 K 곱하기 GS니까 이렇게 이퀄 0 한 거는 근궤적 문제입니다. 근궤적.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전체 G-S 곱하기 GS 이것도 어떤 FS, 그러니까 S의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자체도 근궤적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궤적이 뭐였어요? 여기는 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K의 뒤에 붙은 어떤 S에 대한 함수가 있죠.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그러니까 하여튼 K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를 변화시키면서 이 모의 이 전체의 근이 어떻게 이렇게 궤적을 어떻게 변하겠느냐를 궤적을 그려놓은 거. 우리 수업에서도 처음에 근궤적에 대해서 복습을 한 적이 있죠. 어쨌든 이건 근궤적의 식과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S가 대칭적이란 말은 왜 붙였을까 하는 거는 조금 이때 설명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요. 자, 오늘은요 제가 사실은 이러한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비약을 했어요. U는 마이너스 KX를 구하는 걸 어떻게 구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이거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하니까 이걸 써요. 이렇게 하면 최적 제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LQR 문제를 푼 셈이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어쩌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고는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0% 못 알아듣더라도 이것을 들어놓는 것과 안 들어놓는 것은 굉장히 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책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인트로덕션처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늘 할 것은 LQR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긴 얘기를 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드디어
대칭적 근궤적 SRL 이런 것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이따 화면을 바꿔서 그 손글씨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를 좀 펴보는 이유는 이 노션 자체가 이 전체적인 틀을, 전체적인 요약 같은 걸 보기가 참 좋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래서 그것만 보여주고 이제 손글씨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리니어 쿼드레이틱 레귤레이터를 LQ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말처럼 써봤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토픽입니다. 현대 제어 이론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칼만이 만든 칼만 필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큰 줄기고 여러분들은 이제 최적 제어라는 문제에 발을 들여놓는 셈입니다. 최적 제어. 조금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하다가 잠깐 얘기를 했어요. 최적 제어, 옵티멀 컨트롤. 1960년대의 핫 이슈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왜 그러면 LQR이라고 붙였냐 하는 것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 LQR이라는 방법을 적용하는 시스템은 선형인 경우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리니어라는 말을 따왔고요.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따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비용 함수 얘기를 했어요. 비용 함수. 기억나시죠? 여기 다시 한번 잠깐만 가볼까요? 여기 이게 비용 함수인데 안에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G나 U의 제곱항이 들어가죠. 그래서 영어로는 2차식이 뭐예요? 2차 방정식이 뭡니까? quadratic equation이죠. 그래서 어쨌든 2차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quadratic이란 말이 들어갔고 cost function이 quadratic하다. 그래서 quadratic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regulator란 말은 여러분들 되게 전기과 학생, 전자과 학생들이니까 regulator란 말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볼티지 레귤레이터. 기계과 학생도 좀 있어요. 뭐 가스 밸브 같은 데 붙는 게 레귤레이터죠. 그죠? 그 레귤레이터의 기능은 뭐죠? 그 흘러가는 뭐 유체나 전압이나 다 좋아요. 그것이 그 전류, 전압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티지 레귤레이터 5V짜리다 그러면 이게 입력이 다소 변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6V, 7V, 8V 막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도 출력은 항상 5V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레귤레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어 문제에서는요. 그 마지막 TF란 뜻은 뭐냐면 파이널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T0라고 많이 쓰죠. 여기 밑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T0, TF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원하는 제어를 T0 시간 T0 시작해서 시간 TF에서 맞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 그때의 상태, 그러니까 XTF, 시간이 TF일 때 그 X라는 상태 변수의 값이 그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값.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레귤레이터 문제는 어떤 일정한 값을 쫓아가게 하는 문제입니다. 쫓아가게 하는 문제. 하여튼 쫓아간다는 의미가 되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또 일정한 값을 추적하는 문제. 그럼 이거하고 상대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트래커라고 그럽니다. 트래킹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트랙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트랙한다는 거는 이렇게 그 목표치가 변하는 거. 이게 혹시 어쩌면 사인파라든가 정연파라든가 뭐 이렇게 변할 때는 트래킹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콘스탄트한 걸, 그러니까 일정한 걸 쫓아가게 하는 거는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LQR의 어원은 그 뜻은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비용 함수는 2차식이고 그다음에 레귤레이터 문제다. 이런 얘기를 약해서 줄여서 LQR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보세요. 한번 위키피디아입니다. 요새는 뭐 위키피디아의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특히 우리말보다는 영문으로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써져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이제부터 할 거니까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정도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 러시아 사람 중에 폰트리아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저기 읽기도 좀 어려운데 레브 세마요노비치 폰트리아긴 이런 뭐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 만든 이 맥시멈 프린서플이 뭐냐면 이게 바로 최적 제어의 근간이 되는 원리를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겁니다. 뭐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제어 공학 쪽에 1950년대, 60년대에 굉장히 많은 거인들이 제어 쪽에 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칼만 이런 분들도 거의 뭐 현대 제어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우리가 관측기를 할 텐데 관측기를 만든 루엔버거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최적 제어 문제를 조금 일반적으로 기술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책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에 대한 최적 제어 문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요것이 7에 107이 시스템이고요. 주어진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7에 106이 요게 비용 함수 또는 성능 지수, 퍼포먼스 인덱스. 그런데 목표가 뭐죠? 이 J라는 거를 미니마이즈,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 여기서 문제가. 자, 그래서 이거 뭐 똑같은 건데,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는 조금 이 책에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 쓰게 된 거고, 이거를 지금 조금 일반적으로 쓴 것뿐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x dot equal fx로 주어져서 fx ut 요거는 사실은 선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죠? ax 플러스 bu 이거를 그거는 이제 선형인 경우고 특히 우리는 선형 시불변 시스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그게 막 얼그러져 있는 수식이라고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x 더디컬 x 제곱 플러스 x 곱하기 u 뭐 이렇게 뭐 선형 비선형 따질 거 없이 그거를 f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시스템의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두 끝점의 상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초기치. 그러니까 T0라는 처음 시작하는 시간과 우리가 어떠한 동작을 마치게 될 시간, TF, Final Time, 이 두 상태에 대한 그 상태치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좀 이따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은 사실은 아까는 좀 간단하게 돼 있었죠? 아까의 경우는 뭐예요? 이거 비교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빨리 잘 보세요. 적분은 0부터 무한대까지 했어요. 그죠? 시간 dt인데 0부터 무한대까지 했고,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 플러스 제곱, 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 0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0부터 tf까지. 아까 문제는 0부터 무한대. 여기 아까 이따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게 그거예요. 인피니트 호라이즌. 그러니까 지평선이 무한한 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좀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설명을 좀 했죠. 부가 설명이 뭐예요? TF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책에서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리니어 시스템의 LQR 문제, 인피니트 호라이즌. 이게 바로 책에 있는 걸 한 거고요. 조금 더 일반적인 건 그냥 또 적분 함수가 아까는 뭐였어요? 로 곱하기 G제곱 플러스 U제곱이었죠? 그게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냥 I라고 줬어요. I라는 스칼라 펑션으로 줘서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를 놓고 이거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이 파이라는 함수를 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파이에 XF에 관련돼 있어요. XF라는 건 지금 X의 그 파이널 타임 TF에서의 값이잖아요. 그거의 함수.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끝에 파이널 마지막 상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목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자, 여기 한번 열어봅시다.
한번 열어보면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여러분들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그냥 지나가도 돼요. 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골자만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수식이 많아지는 관계로 인해서 저는 여기 손글씨 설명하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이제 일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설명을 하나씩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최적화의 문제, 최적제어의 문제를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라고요? 요거를 그러니까 최종 조건에 대한 최종 상태에 대한 어떤 조건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는 J였는데 여기는 L로 바뀌었어요. L은 뭐라고 놓냐면 달라진 게 뭐죠? 예, 달라진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다른 건 같죠? 예, J와 같은데 이 적분 속에다가 적분 기호 안에 람다 곱하기 람다 트랜스포즈니까 F 이거 곱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썼습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 최적화.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 문제에서의 최적화하는 그 최적화할 대상은 어느 겁니까? 네, J입니다. J를 최적화하는 거고요. 이거를 최적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제약 조건은 뭔데요? 예, 시스템 이퀘이션이 바로 제약 조건이에요. 여기서는 좀 제약 조건하니까 왜 부차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메인이 아니고 사이드, 뭐 서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최적화의 문제에서는 최적화하려는 게 바로 이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하는 것이고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시스템 방정식이 제약 조건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기 람다 곱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람다 곱하기 어떤 제약 조건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은. 뭔데요? 예. 원래는 여기서 보면 x equal f, 뭐뭐는 뺍시다. x equal f 돼 있잖아요. 그거를 옮겨요. 그럼 f-x는 제로가 되죠. 이 제로가 되게 만든 그 형태, 그 형태를 거기다가 람다를 곱해준 겁니다. 이게 제약 조건인데 바로 요것이 제약 조건인데 그 제약 조건을 우리가 이 최소화하는 데에다가 반영을 시켜줄 때 람다를 곱해서 이렇게 써준다는 건데 이때 람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마 기획과 다니는 학생들은 어쩌면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라는 거. 라그랑주 뭐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예, 이런 최적화 문제에서 이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최적화하려는 함수에 이렇게 제약 조건 곱하기 제약 조건으로 주어진 칙 거기다가 그거를 0으로 만든 그 형태를 가져와서 거기다 곱해주는 놈이 뭐냐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는 소위 어떤 수학이 쓰이냐 하면요. 응용 수학 중에 변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분법. 우리말로는 아까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calculus of variation. 즉게죠. 복조수겠죠. 네, 이 변분법을 사용을 해요. 여기 뭐 델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도 옛날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이 이하 푸는 거는 사실 이걸 푸는 거는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좀 갖다가 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델타 이렇게 하는 게 어떠한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이렇게 궤적을 그릴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궤적을 그리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이탈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탈. 그러니까 이탈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변화시킨 그 점의 값과 요점의 값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 또는 미분량이 어떻게 되느냐. 미분량이 그 최대나 최소값을 가질 때 미분량이 제로가 되잖아요.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분법을 이용해서 그 증분 델타 L을 구해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이 쭉 나와요.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다 칩시다. 자, 요거는 뭔지 아시죠? 어떤 함수가 이 전미분이라는 거 아시죠? 전미분. 전미분. 토탈 데리버티브. 자, 이겁니다. fxyt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df를 구한다. 이거에 그 디퍼런셜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라운드 f 편미분. 여기 변수가 3개죠. 그러면 각각 요거에 대한 dx 곱하고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y 한다면 여기다 뭘 곱해요? 예, dy. 그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f 라운드 t 곱하기 dt. 이게 전미분이라고 그래요. 전미분. 이런 거를.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적분이 있는데 적분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증분을 계산을 하면 델타 L 이런 거 계산하면 결국은 요것이 적분 기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증분을 만들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요 델타를 취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 지금 이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는 대충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요 부분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거를 자, 이거는 사실은 여기 적분 기호가 쓰여져 있는 거죠. 적분 기호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람다 델타 x 더트가 아니고 인테그랄 저로부터 tf까지 이거 곱하기 d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따로 해본 겁니다.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 건데 결국 요거 뭐죠? 부분 적분이라 그러나 이거를 부분 적분이라고 그러죠. 미분으로 따지면은 UV에 이거를 미분하면 U 프라임 V 플러스 UV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양쪽을 적분을 하면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양변을 적분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 적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이거는 UV 이거에 마이너스 UV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요거는 UV거든요. 그냥 미분한 걸 적분했으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자, 이거를 쭉 풀어보는데 여기 이제 요 델타는 여기 델타 D 말고 델타 여기 델타 이런 것들은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변분법에서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T0 같은 거는 상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수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변분법에서의 어떤 성질에 의해서 요거는 이제 X 델타 XT0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고 없애버렸어요. 캔슬 됐어요. 없어졌어요. 남는 거는 여기 이제 요 부분이 뭐냐면 요게 말하자면 요게 말하자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적분을 해서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0분 T0부터 TF니까 그걸 각각 대입해서 뺀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나왔고 자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변분법에서 DXF는 델타 XF고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저도 자세히 이게 왜 그런지는 한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잘 정리된 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델타 XF 해가지고 대입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있는 거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를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나오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온 식을 다시 여기 델타 L 있죠? 델타 L을 이제 쭉 몇 번 이렇게 이제 여기 한번 정리를 했어요. 위에 여기 파란색으로 정리된 그거를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델타 L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I 플러스 I의 그 여기 안에 있는 건 다 빠졌어요. 뭐 X, U, 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에도 빠졌고 람다 곱하기 F. 아까는 뭐였죠? 처음에 수식 세울 때는 람다 트랜스포즈 곱하기 가로 열고 F 마이너스 X 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다 괄호 같은 거 다 풀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라는 거 플러스 I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F 이런 거를 여기서 있죠. H라고 놓습니다. H. 자, 이게 사실은 물리에서 다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여기 사실은 자, 조금 위에 다시 올라가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위에 이 적분 기호 퍼포먼스 인덱스 안에 있는 이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이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나 하면 파워예요. 파워 아시죠? 매도아트 하는 거. 성질이 딱 그렇다는 게 아니고 파워에 해당한다. 그럼 파워와 에너지의 관계는 뭐죠? 파워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기구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다리미가 한 뭐 1kW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kW가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파워예요. 공률, 일률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그 다리미가 만들어내는 어떤 열이 있죠. 열은 에너지예요. 열은 에너지니까 그걸 계산하려면 우리는 거기다 시간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와트 C가 되죠. 와트 곱하기 아워라는 거예요. 와트 아워 C를 곱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단위는 그건 에너지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 J라는 거,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덱스의 차원은 뭘 염두에 두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분이 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했으니까 파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아까 왜 돌아갔다 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말로만 할게요. 책에 보면 퍼포먼스 인덱스 J는 그 인테그랄하고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G제곱 이렇게 돼 있었죠. 또 U제곱. 그거는 마치 어떠한 레지스터에 전류 I가 흐른다. 그러면 그 파워는 뭐가 되죠? 예, RI 제곱 또는 그 전압이 V가 결례 있을 때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 다음에 기계 쪽에서는 스프링을 이렇게 눌렀을 때 거기에 저장이 되는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 그 X가 여기 변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에너지는 어떤 그 상태 변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 간단한 예에서는 그렇게 X제곱 또는 Y제곱, U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I라는 함수로 했는데 실제 의미는 파워, 적분했으니까 에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I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F를 H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H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어떤 꼼꼼이가 있어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밀토니안이 뭐예요? H는 지금 이 문제에서 아까 적분 안에 있던 I에다가 이건 왜 나왔냐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람다 트랜스포즈 F-X 닷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일부가 나온 거죠. 이거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걸 쓴다고 그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I 플러스 사실은 딴 책에는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I 대신에 L이라고 쓰기도 해요.
라그랑지안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에서 말하는 해밀토니안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I 플러스 람다 t f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걸 도입을 했더니 이렇게 해서 치환을 했더니 여기 그 조금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H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H 나오고. 자, 그래서 그래도 복잡은 한데 어쨌든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서요. 요 부분을 0으로 놨어요. 0으로. 왜? 원래 가정이 뭐가 있냐면 가정을 조금 제가 빠뜨려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현재 X라는 거, 요런 X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람다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코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코 스테이트. 예. 우리말로는 뭐가 될까요? 코를 붙이면 사인이 있으면 코 사인 있죠. 그 다음에 X하고 람다는 스테이트와 코 스테이트의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람다는 임의로 지정될 수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했어요. 뭐를 정해도 좋다. 이건 멀티플라이어였어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계산을 조금 잘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람다를 이거를 0으로 놓은 거예요. 지금 이거를 0으로 놓은 거예요. 0으로.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해서 람다를 풀어내서 대입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논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방정식이 하나, 이 방정식이죠. 그렇죠? 람다 더 트랜스포즈 이퀄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x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위에 걸 다시 정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아까 0으로 왔기 때문에 없어진 것 뿐이죠. 자, 복잡 조금 지루하기도 하시죠? 어쨌든 조금만 참아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최적 조건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그 H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돼요. 결국 뭐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H는 지금 원래 문제가 뭡니까? I라는 거 피적분 함수 이 I라는 걸 최소화하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람다 F 이는 왜 왔냐면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람다 곱하기 F-X 닷하면 사실은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이 이게 빼버리면 0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 람다 곱하기 0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게 그렇더라도 이걸 집어넣어 주면 이게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은 X 더트는 딴 데로 가버리고 여기 람다 곱하기 F만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전체 I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곱하기 F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죠. 이거는 U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제로가 돼야겠다. 자,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요. 이 시스템을 아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요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 원래 우리가 시스템에 주어졌는데요. 이 시스템에 주어졌는데, 이러한 퍼포먼스 인덱스를 최소화하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네. U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U에 대해서, U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U에 대해서 이 퍼포먼스 인덱스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적 조건으로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미분 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가질 때에는 그 미분치가 0이 되죠. 그 미분치가 0이 된다는 건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큰 조건이냐 하는 거. 자, 최소값을 가지면 그 값이 미분치가 제로입니까? 그건 맞죠. 최대값을 가지면 미분치가 제로 맞아요. 그런데 그 미분치가 제로면 최소값을 가지냐? 몰라요. 왜?
최소값이 최대값인지 모릅니다. 또 최대값도 최소값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미분에서 0이 된다는 조건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이 U가 최소값을 갖게 하는 어떤 U 스타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U 스타.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게 하는 그 점이 U 스타라고 한다면 이런 걸 성립을 하면 되겠죠. 자, 모든 U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더 작은 거. 이렇게 하면 뭐가? U 스타와 그거에 의한 X 스타까지 이렇게 이걸 대입하면 어떠한 H 값에 대해서 작다. 그게 바로 최소 값이잖아요. 자, 근데 화살표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몰라 아직. 그죠? 필요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요식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식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게 이 첫 번째로는 H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가만히 보니까 XF, TF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마지막 시간 TF에 도달했을 때의 상태 XF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의 관계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경계 조건이 되고요. 그 중에 거꾸로 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 이쪽이 0이 되고 이쪽이 0이 되면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걸 0으로 놓은 것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필요 뭐가 되나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면 이게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그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적제의 U 스타를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것들이 결국은 여기 계산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이 최적제어를 푸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숫자가 돼야 돼요. 숫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요 삼각형 요거를 토글 리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노션에서 이게 이제 이거 쓰는 게 굉장히 정리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능이. 그래서 그냥 번호로 안 쓰고 이렇게 토글 리스트를 썼는데 사실은 번호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여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RM 정리라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최적제어 U스타를 구하는 순서 첫 번째, 다이나믹 모델이 정의돼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 뭔가 이 X라는 게 우리는 상태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미분 방정식의 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XT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모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모델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이 최적지를 구할 때에는 결국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 자체가 다이나믹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필요한 건 위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양 끝단의 경계 조건. 그러니까 초기치와 그 다음에 최종치. 초기치니까 최종치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X0와 XF를 주었다고 하고 방정식 주어지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용함수를 정해야 된다. 이게 뭐 항상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 비용함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J는 TF. 이것도 비용함수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무조건 빨리 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죠. 여기서 T0를 빼야 됩니다. T0가 0이죠. T0가 0이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T0가 0이라면 TF가 되는 거지. 0이라면. 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면 타임 옵티멀 문제라고 그래요. 타임 옵티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런 T 자체도 비용 함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안에 우리가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안에 U 제곱이 이렇게 줬다는 얘기 뭡니까? U가 입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어값을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쵸? 제어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좀 작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런 거 했었죠. 몇 명이 질문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의 0점이 극점에 가까워지면 자꾸 그 피드백 게인이 커지죠. 자, 피드백 게인이 커진다는 게 바로 그 입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것이 개인 K가 10이 아니고 100이면 100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입력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용 함수의 u제곱, 인테그랄 u제곱 dt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을 좀, 그러니까 입력의 비용을 좀 작게 해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나가죠. 해밀토니안을 정의합니다.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 안에 적분 안에 있는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사실은 정확히는 파워입니다. 이 일률인데 하여튼 에너지에 해당하는 놈과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이건 어디서 왔다고요? 예,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어떤 제약 조건인데 제약 조건이 여기서는 F-X 다. 결국은 우리가 그게 이퀄 제로죠. 예, 어쨌든 그런데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H는 I 플러스 람다 곱하기 F 지금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해밀토니안을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U 스타 최적제를 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H가 결국은 에너지하고 비슷한 값이에요. 어쨌든 간에. 딱 맞는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하고 비슷한, 어쩌면 에너지 같은 일을 그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H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제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스칼라를 벡터로, 컬럼 벡터로 미분을 했고, 또 앞에 다른 데는 또 벡터로 미분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자, 이게 다 따로 이제 공부를 하고 찾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스칼라 케이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열벡터, 그 행벡터가 되는지 열벡터가 되는 거,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요거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알아두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라운드 H, 라운드 U 벡터는 제로, 이거는 트랜스포즈 붙이는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컬럼 벡터, 열 벡터고, 그래서 지금 H를 U라는 벡터로 미분한 경우에는 이게 행벡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라고 써준 겁니다. 자, 이게 필요 조건이 됐고요. 그러면 이때 옵티멀 컨트롤은 당연히 X와 위에서 람다를 정의했거든요. 지금 그죠? 람다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X의 함수이기도 하고 람다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U에 지금으로서는 람다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겠죠? 자, H를 U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식을 보니까 I도 X와 U의 함수고, 람다 곱하기 F 했는데, 여기 보니까 람다도 있고, X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를 U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어쨌든 간에 X와 람다의 함수로서 나올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U 스타를 H에 대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했다 합시다. 구하면 그 옵티멀 최적 제어 입력 U 스타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U 대신에 그걸 대입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그걸 대입한 X도, 그 당시에 X도 X스타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풀면 되냐? 그냥 이렇게 미분해서 0이 나오냐, 이것만 체크해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게 뭔가 방정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끄집어내서 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 야, 이미 지나갔나요? 하여튼 아까 위에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요거는 제로를 놨군요. 여기 이거 예, 요거 여기서 제로를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위에 가만히 뭐 설명이 빠질 수도 있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요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X, 이 트랜스포즈는 일단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행벡터나 열벡터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X 도트는 뭐라고요? 이 해밀토니안을 람다로 미분한 거. 편미분이지만 이거고, 람다 도트 T는 뭐예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X. 이거는 그러니까 람다 도트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X 도트는 H를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요, 물리책을 찾아보시면 해밀토니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거기서 보면 똑같이 이런 생김새를 가진 방정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X 뭐라 그러다? X 도트. X 도트는 X가 변이라고 할 때 X 도트는 뭐죠? 속도죠. 그 다음에 변이 X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와요. 라운드 P, 라운드 H, 라운드 P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Q, PQ를 생각해서 대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PQ는 뭐냐면 Q는 어떤 함수 좌표고요. 그 변위에 해당하는 거고, P는 운동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P는 뭐 그렇게들 하는데 어쨌든 이거 구할 때 P 도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라운드 Q 라운드 H 이런 공식들이 나와요.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냐? 저로서는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X 도트는 라운드 H 라운드 람다에 해당하는 거고, 람다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X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H는 뭐라고 그랬냐면 I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F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자, X 도트는 트랜스포즈는 이제 행벡터이기 때문에 붙여준 거고, 라운드 I 라운드 람다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라운드 F 람다. 그 다음에 람다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I 라운드 X 마이너스 람다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자, X는 몇 차예요? N차죠. 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N 벡터를 그 상태는 N 벡터였잖아요. N차 벡터. 람다는 몇 차일까요? 네, 아까 람다를 곱할 때 어떻게 곱했어요? 아까 람다 곱할 때 람다 트랜스포즈 F 마이너스 X 닷 이렇게 했죠. X 도트는 그 몇 차예요? 예, X가 N차면 X 도트도 N 벡터 맞죠? 그리고 X 도트 이퀄 F였으니까 F도 N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N 벡터. 그러면 그거와 트랜스포즈 이건 이제 람다 트랜스포즈는 행벡터인 셈인데 이것도 역시 길이는 n이야겠죠.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있어요. 람다는 코스테이트라고 해요. 왜? 조금 아까 얘기했군요. x는 스테이트라고 하고 람다는 코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결국 둘 다 n 벡터들이에요. n 벡터. 이것도 n 벡터.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2n개의 그 변수를 가지는 미음방정식이 되고 그거에 2점 경계치가 두 군데 있는 경계가 두 군데 있는 2점 경계치 문제가 된다. 그 경계치라는 거는 당연히 T0일 때와 TF일 때 이런 경계치가 주어지는 문제. 그 경계치라는 게 뭡니까? 미음방정식에서 변수가 우리가 정해야 될 상수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경계치가 두 개가 필요하죠.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경계치와 방정식을 끄집어내서 이걸 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은 간단한데 어쨌든 X 스타와 람다 스타를 구해서 U 스타에 대입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U 스타 최적 제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반 했어요. 이 얘기를 반 정도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는요. 이 최적 제어가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 이게 피드백 컨트롤이 아니고요. 오픈 루프 컨트롤이에요. 자, 람다도, 야, 람다가 들어가고 뭐 X가 들어가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되먹여서 하는 게 아니고 오픈 루프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치 이런 거, 최적 제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수가 야구 경기할 때 투수가 마운드에서 공을 던집니다. 그 포수가 받고 이제 투수가 던지는데 그 다음에 뭐 타자가 들어와서 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투수가 하는 게 어쩌면 최적 제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투수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겠죠. 공 하나하나에. 자, 그러면 속으로 포수와 이제 그 사인을 주고받아서 직구 보내겠다. 빠른 직구. 그거 뭡니까? 타자가 공에 손을 대지 못하게 빠른 속도로 그 시간을 짧게 아까 여기 말한 걸로 비유를 한다면 그 퍼포먼스 인덱스가 T로 잡는 거죠. 그 공이 날아가는 시간 T를 속도니까 뭐 T를 잡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 T를. 자, 그거를 최소화해서 던지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어떤 예전에 경험했던 훈련했던 방식 중에 그 어떤 학습이 돼 있는 거겠죠. 이렇게 던지면 나는 빠르게 던질 수 있다. 이걸 알아요. 자, 던지는데 그게 그 오픈루프 컨트롤일까요? 피드백 컨트롤일까요? 당연히 오픈루프 컨트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이 날아가면서 어떤 신호를 날아가는 동안에 어떤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그 궤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궤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딱 쏴주면 처음에 싹 던지면 끝에 포수가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변수가 있죠. 중간에 아주 센 바람이 불어서 걔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변수 중에 또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든 변수는 뭐가 있어요. 그 공이 강한 스핀이 걸리고 공기와의 마찰력 때문에 갑자기 가다가 툭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거는 일종의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한 것들은 다 뭘로 취급할 수밖에 없죠. 디스터번스, 외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은 바로 오픈루프 컨트롤이고요. 어쩌면 최적 제어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타임 옵티멀한 어떤 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빠르게 그 공이 도착할 수 있게 던진 거고요. 또 어떨 때는 소위 예전에 저도 야구를 되게 즐겨봤는데 소위 아리랑볼이라는 걸 던져요. 그거는 이제 원래 목표는 그 타자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느린 볼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붕 떴다가 포물선에 그려가지고 이게 직구는 또 이게 거의 직선으로 던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굉장히 느리게 던진다 그러면 포수의 높이에 맞춰서 그 도착해야 하려면 어떻게 던질 수밖에 없죠. 포물선을 그려서 그 포수의 손 쪽으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은 아리랑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리랑볼은 뭐냐면 굉장히 느린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맞춰서 끊어지지? 잠깐만요. 네, 이게 한동안 화면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미러링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연결이 됐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투수가 공을 그렇게 던지는 거, 그거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 던지는 그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최소화하면서 날아가게 하겠다. 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때에
이 투수의 퍼포먼스 인덱스는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최적 제어를 한 거라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뭐 벡터 행렬 막 나오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요체를 아시면 돼요. 요체. 그러니까 요체는 뭐냐면 자, 문동방 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인덱스를 목적에 맞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을 세우고 해밀토니안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에너지 함수와 그 제약 조건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식이에요. 여기 3번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화를 하는 거니까 미분을 할 수밖에 없고 미분해서 필요 조건으로서 U에 대해서 미분한 게 제로가 돼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N차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이 N차의 이 N개의 미분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죠. 그게 N개는 X에 대한 거.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퀘이션, 상태방 정식이고 그 다음에 다른 N개는 코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됩니다. 람다는 아까 그 제약 조건에서 곱해줬던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식이 되는데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 루프 컨트롤. 자, 여기까지가 최적 제어에 대한 얘기예요. 최적 제어. 이게 1960년대에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킨 제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막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그때 소련에서 그 우주에 그 유인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막 그랬어요. 1957년입니다. 자, 미국이 그때 이 소련에 한번 졌어요.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 유인 우주선을 쏴서 올렸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이 수학, 과학, 교육 혁신을 합니다. 그때가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그 수학이나 과학을 그 능력별로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요새 능력별로 가르치지 않죠. 수학을 좀처럼 잘 안 가르치죠. 예, 다 선택으로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미적분을 배울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절치부심한 겁니다. 절치부심해서 이제 드디어 달에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1969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유인 우주선을 그 지구 궤도 그러니까 달의 궤도 그러니까 지구상의 지구 위에 궤도에 올려놓은 게 1957년이었는데 그거를 12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1969년에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킵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이거와 무슨 관계 있냐? 그때쯤에서 이 최적 재현이 뭐니 이런 게 꽃을 피웁니다. 우주선을 쏠 때 굉장히 많이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요새는 어쩌면 이 피드백 제어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또 전혀 뭐 예전에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되게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우주선을 말이에요. 달을 향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차적으로 목표는 지구의 그 대기권,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인력을 벗어나는 어떤 속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한번 쏴면 끝이에요. 그죠? 잘 쏴야 되는 거죠. 오픈 루프 컨트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주선이라는 게 결국 아마 99%가 연료일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타는 공간은 앞에 조금 삼각형처럼 된 그거고 나머지는 전부 연료입니다. 그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요. 이 지구의 인력을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당연히 이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나마 최소화하겠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우주선을 쏠 때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때를 같이 해서 이렇게 최적 제어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피드백 컨트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문제, 이 최적 제어의 틀을 가지고, 이 풀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야말로
제일 최적한 제어를 할 수 있는 피드백 룰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제어 법칙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시스템 모델을, 그리고 성능 지수, 다시 말해서 비용 함수를 조금 단순화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단순화했죠? 어떻게 단순화했냐면 x는 ax 플러스 b. 우리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던 건데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초기치는 x0. 이거 뭐 거꾸로 예예예. 네. x0. 이거 위치가 바뀌었어야 되네. 요거를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요 위치가 바뀌었어야 돼. x0는 x0 이렇게 써줘야 맞아요. 네. 맥락이. 자, 그다음에 지금의 문제는 일단은 XTF 마지막 상태를 0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0으로 하는 거. 이 레귤레이터죠. 상수인데 그 중에서 0으로 한다는 거. 그 왜 이렇게 놨냐면 지금 위에서 여기 제일 위에서 그 식을 보시면요. 식을 보면 여기 요 식이 요게 XF에 대한 어떤 제약 조건이잖아요. 근데 0이니까 0이라면 이걸 0으로 하면 돼요. 그죠? 이걸 0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XF를 제로로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0으로 놨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퍼포먼스 인덱스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생김새를 보세요. X 스테이트죠. 네, 스테이트가 두 개 들어가 있고 U 입력이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U도 벡터, 그러니까 싱글 인풋이 아니고 멀티 인풋의 경우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싱글 인풋은 간단하게 그냥 스칼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U가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쿼드레이틱 폼, 쿼드레이틱 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쿼드레이틱 폼이라는 게 있어요. 쿼드레이틱 폼.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렬에 대해서. 자, 쿼드레이틱 폼은 어떤 행렬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쿼드레이틱 폼은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해요. 이 행렬은 항상 n by n, 그러니까 정방 행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쿼드레이틱 폼이라는 건 어떤 벡터가 있어서 x, 그 벡터는 뜻 아시겠죠? 그 n개의, 그러니까 n개의 그 성분이 n개인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쿼드레이틱 폼은 뭐냐면 x 트랜스포즈 a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예를 한번 해봅시다. A가 1, 2, 3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X는 뭐 두 개니까 X1, X2라고 하죠. 그럼 쿼드레이트 폼은 뭐가 되죠? 쿼드레이트 폼은 X 트랜스포즈 A, X니까 이거는 X1, X2 이렇게 행벡터가 되고 1, 2, 2, 3 곱하기 X1, X2 이걸 쫙 풀면 돼요. 이걸 쫙 풀면 X1, X2가 되고 여긴 뭐가 됩니까? x1 플러스 2x2 그 다음에 2x1 플러스 3x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요거는 x1 곱하기 x1 플러스 2x2 플러스 x2 곱하기 2x1 플러스 3x2.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조금만 더 풀어보죠. x1 제곱 x1 제곱 플러스 3x2 제곱 플러스 4x1x x1 x2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 x2는 4x1 x2 플러스 x2의 제곱은 3x2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쿼드레이틱 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어떤 행렬 Q가 여기 그냥 A라고 그냥 계속 초지일관.
자, A가 0보다 0 이상이다. 여기 0이라는 건 이건 행렬을 얘기해요. 이게 n by n이죠. 그러면 이것도 n by n의 0행렬이에요. 그래야 A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행렬은 전체를 뭐 0보다 0행렬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 얘기를 정의를 해야 돼요. 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숫자 스칼라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는 이 정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그 쿼드레이틱 폼이 A의 쿼드레이틱 폼이 0 이상이면 언제? 그러니까 쿼드레이틱 폼이 뭡니까? X 트랜스포즈 AX 이게 쿼드레이틱 폼이죠. 이게 0 이상일 때 어떻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 이상일 때에 우리는 이렇게 이때에 이 행렬을 0 이상이라고 쓰는데 이거 명칭이 있어요. 명칭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등호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지티브 데피니트.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0 이상이라 그러면 어디를 바꾸면 되냐면 여기를 바꾸면 돼요. 모든 0,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빼야겠죠. 0이 아닌, 이거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0이 아닌 n벡터, 모든 n벡터 x에 대해서 그거의 쿼드레이틱 폼이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뭐라고 그래요? 이때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얘기해요. 우리 말은 참 이상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양정의? 네, 하여튼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는 뭐예요? 0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0까지 들어가는 거. 예.